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들 재무설계 개론 배우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채무자 구제제도 봤죠? 이번 시간에는 좀 더 주제를 바꿔서 다른 내용으로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비자 금융과 부채 관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 금융 앞에서 한번 살펴봤죠. 그래서 개인이나 가게가 소비자 금융을 이용한다는 것, 이건 결국 대출 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대출상 금융회사에 있는 각종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게 바로 소비자 금융이다. 그래서 이제 각종 대출 상품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럼 먼저 부동산 관련 대출. 아마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 부동산 관련 대출이 금액도 가장 크고 이게 비중이 가장 높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주택 신축 자금 대출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주택을 신축하거나 여기에 들어가는 자금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이 주택 신축자금 대출이에요. 그럼 주택 신축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뭐가 대상이냐? 여러분들이 실제 주거용입니다.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앞으로 주거용으로 이용할 예정인 신청인이 소유주택. 요 주택 신축자금 대출이다. 여기서 핵심은 주거용으로 쓰는 주택이어야 된다. 그럼 대출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아무 때나 해도 되느냐? 아닙니다. 신축자금 대출은요. 건축 허가 받은 날로부터 여러분들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3개월 내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일로부터 소유권 보존 등기 후 3개월 내, 요 기간 내에 대출을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주택 중도금 대출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을 분양받거나 이러면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 내고 이런 절차를 거치잖아요. 그래서 이 중도금 대출은 주택을 분양받고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 납부를 위해 대출이 필요할 경우 사용 가능한 대출 상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도금 대출은 무조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도금뿐만이 아니고 계약금 또는 잔금 이런 것들로 대출받기 위한 그런 상품이 계약 중도금 대출이에요. 어떤 대상이 중도금 대출 받을 수 있느냐? 자, 일단 분양계약 체결하고요. 분양대금의 일정 수준. 일반적으로 이제 계약금으로 10% 이상 내죠. 그래서 요 10% 이상을 낸 경우에 중도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의 계약금의 10%, 계약금 만약에 10%를 넘어가면 그 나머지 부분, 그리고 주로 이제 중도금, 잔금이 대부분 대출 대상이 되겠죠. 자, 대출 자금은 분양대금 중에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은 뺀 나머지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이 대상이 될 겁니다. 왜요? 분양대금 일정 수준, 일반적으로 이제 10% 이상 내고 난 상태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으니까 결국 분양대금을 제외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미 낸 거 빼고 이게 대상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모든 주택이 다 중도금 대출의 대상이 되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장별 건설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고 주택가격, 즉 분양가격이 9억 원 이하인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은 노인복지주택이 이 주택 중도금 대출의 대상이 됩니다. 요게. 그래서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핵심은 건설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면서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된다. 신청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해야 됩니다. 중도금 대출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신청을 해야 된다. 얼마까지 대출해 주냐? 보통 3억 원 이내에서 분양가격의 60에서 70% 내외 성 정도를 대출을 해준다. 자, 이번은 이제 구입자금입니다.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 게 바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겠죠. 자, 대출 대상 주택은 공부상, 공적인 장부란 뜻이에요. 주택으로 올라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돼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상에도 주택으로 돼 있고 실제 여러분들이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주택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종류나 구조, 면적에는 근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투기과열지구 있죠. 그럼 여기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활용하면 85제곱미터 요 이내죠. 요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투기과열지구는 이렇게 제한을 한다. 85제곱미터라는 건 전용 면적 기준으로 25, 옛날에 25.7평 이내입니다. 복합용도 건물은 주거 전용 면적이 건물 전용 면적의 절반 이상이 된다. 주거용으로도 쓰고 상업용도로 쓰는데 주거용이라면 오로지 주거용으로만 쓰는 게 아니고 복합용도로 쓰는 건물은 적어도 절반 이상은 주거 전용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신청기한 얘도 소유권 이전 등기 하기 전에 신청을 합니다. 근데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그러면 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한 날로부터 3달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3달이 지났다 그러면 그때는 구입자금 대출이 아니고 뭐예요? 그때는 주택담보대출로 이제 바꾸죠. 예. 얼마까지 대출해 주냐? 매매 또는 분양계약서상 매매 금액 100%까지. 요거 다 해준다는 게 아니고 요것과 담보평가나 소득 금액에 따른 대출 금액. 이거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중에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겠죠. 당연히. 더 많은 금액이 아니고 더 적은 금액. 아, 너 주택 구입 이거 얼마짜리 그 금액. 그리고 담보평가 해보고 너 소득 이거 빚 갚을 수 있겠어? 그래서 대출 가능 금액 따져서 요거 중에 적은 금액을 대출해 준다는 거. 자, 이번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우리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임차보증금의 일정 수준, 보통 일반적으로 뭐 5 내지 10%를 계약금으로 내잖아요. 그래서 이걸 내고 나머지 임차보증금의 70에서 80%를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출 한도는요. 대부분 임차보증금이 2억에서 4억 요 사이인 임대차 계약이 대부분 요걸 기준으로 한다. 요걸 기준으로 70에서 80%를 대출해 준다. 대출 대상은 아무나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예전과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주택자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바뀌어가지고 지금 1주택 이내 보유자, 즉 2주택자는 전세자금 대출 못 받는 거예요. 1주택 이내 보유자예요. 그래서 1주택자의 경우에는 부부 합산소득이 1억 이하여야 됩니다. 근데 1억 초과돼서 경우에도 이걸 받을 수는 있는데 이때 보증률이 굉장히 올라가요. 그 다음에 주택 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이라고 있어요. 요거 주택 도시기금 재원으로 전세자금 대출해주는 버팀목 전세자금은요. 요거 부부 합산소득이 연 5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이 대출받을 수 있어요. 대출 기간은요. 보통 10개월 이상 25개월. 보통 전세가 2년 단위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출 기간이 이 정도로 되어 있고, 자, 그럼 전세자금 받으려면 언제 신청해야 되느냐? 처음 전세 계약할 때는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을 내는 날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주민등록 전입일이 일반적으로 이사하는 날, 대부분 그때 이제 전입하죠. 그래서 둘 중에 빠른 날부터 3개월 내까지는 해야 돼요. 처음 계약일 때 둘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내. 갱신 계약이다. 뭐 2년 하고 또 산다. 그러면 그 갱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세자금 대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은 보금자리론. 자, 이거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있죠? 여기서 길게는 30년간 대출금을 고정금리로 나누어 갚도록 설계한 장기주택담보대출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정책 모기지 상품이다. 정책 모기지 상품이라는 건요. 주택담보대출 얘기하는 거예요. 모기지가 저당권입니다. 그래서 장기주택담보대출 최장 30년.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고정금리가 적용된다는 거. 아마 이거 이용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이게 보금자리로는 고정금리입니다. 그래서 장기로 고정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딱 일정한 이자를 내죠. 원래는 변동금리면 금리 올라가면 이자 많이 내잖아요. 근데 고정금리다 보니까 아무리 금리가 올라가도 일정한 이자만 낸다. 그래서 금리 상승 위험을 피하고 소득이 있지만 초기에 지불 능력이 크지 않은 경우에 적합하다. 그래서 요거는 또 일정 조건이 되면 보금자리론 대출받은 거에서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잘 알아두세요. 대출 대상.
6억 원 이하의 공부산 주택이야.